연애 실무 14주차 1강 강의 진행합니다. 강의 주제 내용은 국제회의 및 학술대회입니다. 14주차 목차와 학습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1강에서는 교재 15장에 해당하는 국제회의 및 국내 학술대회를 다루고요. 2강에서는 일반 행사, 교재 제16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강은 디너쇼 기획하기인데요. 이 부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1학기까지 배웠던 내용 모두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국제회의 학술대의 주요 학습 내용은요. 회의에 대한 개념, 미팅이죠. 그 다음에 국제회의, 이 내용 중에서 보게 되면 컨벤션, 컨그레스, 그 다음에 컨퍼런스죠. 컨퍼런스, 컨그레스, 포럼, 심포지움, 패널 토의, 스피치라고 하는 강연, 그 다음에 세미나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 자세하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대의 사례를 보면서 호텔 연회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대회 사례를 보고 어떻게 또 고객 관리도 하고 어떻게 또 영업을 하고 있는지, 영업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하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회의 및 학술대회에 대한 개념인데요. 흔히 국제회의 산업을 관광산업의 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국제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첨단 장비를 갖춘 회의시설과 대규모 숙박시설은 물론 편리한 교통과 통신, 고도의 노하우를 지닌 전문 인력 등 사회 각 분야의 유기적인 활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국제회의가 해당 지역에서 개최되면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호텔 연회장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는요, 그 규모와 참가국에 따라서요, 국내 대회와 국제회의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회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춘축의 학술대회가 대표적인 예이고요. 그 다음에 비정기적으로 주최되는 회의는 미팅, 미팅이라고 합니다. 무슨 미팅, 그 다음에 컨벤션, 컨퍼런스, 그 다음에 컨그레스, 그 다음에 포럼, 심포지움, 세미나, 그 다음에 강연회 등등, 또 워크샵 등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국제회의는 통상 공인된 단체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주최하고요. 3개국 이상의 대표가 참가하는 회의를 말하는 것으로 회의 주제로는요. 주로 국가 간의 이해 조정을 위한 교섭회의, 그 다음에 전문 분야 학술회의, 참가자 간의 우호 증진이 목적인 친선회의, 그리고 국제기구의 사업 결정을 위한 정기회의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현재 개최되고 있습니다. 호텔 내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와 국제회의는요,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경우가 많아서 호텔 내 연회장과 객실은 물론 인근 호텔과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경제적 파급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본 장에서는요, 호텔 내에서 이루어진 회의 종류와 국제학술대회, 국내 학술대회에 대하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호텔에서는요, 결혼식이 이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결혼식이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말에 혼례를 찾는 고객들이 꾸준하기 때문에 주말은 결혼식. 자,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제대회인데요. 이 국제대회는 특히 객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호텔에서는 사활을 걸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학술대회나 국제 컨벤션을 담당하는 매니저 분들은요, 매우 숙련되고요. 이쪽 분야에 충분한 경험을 갖추신 분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제대회 하나를 진행하게 되면요, 이 객실팀에 대한 협조와 그다음에 모든 식음료 영업장의 협조가 다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대회 경험이 많고 행사 진행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보통 담당이 되죠.
보통 이 아무나 담당할 수가 없는 분야가 바로 이 국제 대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행사 유형, 즉 회의별 유형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가 흔히들 회의, 미팅한다 그러면은 그 미팅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미팅이 있고 컨벤션, 컨퍼런스, 콩그레스, 거의 비슷한 개념 같습니다만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포럼하고 심포지엄인데요. 비슷한 성격입니다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패널 토의, 패널 디스커션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연, 세미나, 워크샵, 화상회의 등등이 호텔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회의를 겸한 식사가 제공되는 이런 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흔한 말을 쓰고 있는 미팅인데요. 모임, 회의는 말이죠. 모든 종류의 회의를 총칭하는 가장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용어가 바로 미팅입니다. 관광 선진국인 미국에서는요, 회의 전문가를 이제 미팅 플래너라고 하고 있는데, 이 미팅 플래너라는 전문 직업이 있을 정도로 각종 회의를 주관하는 일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계에서는요, 이 미팅 플래너가 모든 세미나를 다 주관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따로 미팅 플래너라는 부서라는 직업은 없고요. 행사 담당자들이 다 미팅 플래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컨벤션으로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컨벤션, 굉장히 큰 행사죠. 이 컨벤션은 정보 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는 정기 집회에 사용되는데요. 여기서 말한 정보 전달이라는 것은 기업의 시장 조사 보고나 신상품 소개하거나 세부 전략 수립 등등이 해당하는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행사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시회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유형은 국제적인 모임 중에서도 주로 특정 안건을 심의하여 어떠한 결론을 유도하는 것과 이러한 모임을 중심으로 각종 관련 행사를 보완하여 축제적인 분위기를 겸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집회는요, 형식적이어서 만장일치로 의안 통과가 관례적이며 그 대신 각 분과위원회에서는요, 깊이 있는 토의, 심의가 심도 깊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컨벤션과 비슷한 개념의 또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컨벤션이 다수 주제를 다루는 정기 회의에 자주 사용되는 반면에 컨퍼런스는 주로 과학, 기술, 학문 분야의 새로운 지식 습득이나 또는 특정 문제점 연구를 위한 회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컨퍼런스는요, 회의를 기조로 하는 국제적 집회를 말하고 있고요. 프랑스에서는 대규모의 회의 중 작은 규모의 모임을 컨퍼런스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특징은 컨벤션에 비해 회의 진행상 토론회가 많이 열리고 회의 참가자에게 토론회 참여 기회도 많이 주어진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컨벤션과의 차이점은 이제 전문적인 기술, 특히 과학기술 학문 분야의 새로운 기술 습득이나 특정 문제점 연구를 위한 회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에서의 컨퍼런스와 컨벤션 비교하게 되면 컨벤션 규모가 훨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콩그레스인데요. 컨벤션과 같은 의미를 지닌 용어가 바로 컨그레스입니다. 컨그레스.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요. 주로 유럽 쪽에 자주 사용되고요. 국제 규모의 회의를 의미하고 컨벤션이나 컨그레스는 본회의와 사교 행사 그리고 관광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되며 참가 인원은 수천 명의 규모가 보통입니다. 연차로 개최되며 상설 국제기구가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면 컨벤션과 같은 개념인데 주로 유럽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포럼인데요. 포럼과 가장 그 관련이 있는 개념은 심포지엄인데 두 개의 차이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럼은 고대 로마 시대 공회용 광장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즉 자유토론의 광장을 의미합니다.
심포지움이 격실 갖춘 토론 형식이라면 이는 시민 광장적 자유스러운 토론 형식의 바로 포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제시된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가진 동일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자의 주도하에서 청중 앞에서 벌이는 공개 토론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한 청중이 자유롭게 질의에 참여할 수가 있고 사회자가 의견을 종합함으로써 회의를 종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심포지움인데요. 포럼과 좀 차이점은 제시된 안건에 대해 전문가들이 다수의 청중 앞에서 벌이는 공개 토론회다. 즉 어떠한 안건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벌이는 공개 토론회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포럼에 비해서 다소의 형식을 갖추고 청중의 질의 기회가 좀 적게 주어져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정 문제를 놓고요, 연구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의 토론장이 바로 심포지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토론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연구를 거쳐 상호 의견을 나누고 이들이 모임 종결부에서 관련된 주제에 대한 건의사항과 그 다음에 재반 문제점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패널 토의입니다. 패널 토의는 보통 공개 세미나나 또는 컨퍼런스의 일정 중 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진행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그래서 이제 공개 세미나나 이제 컨퍼런스 중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보통이라는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패널 토의는요, 청중이 모인 가운데 둘에서 8명 정도 연사가 사회자의 주도하에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적 견해를 발표하는 공개 토론회로서 청중도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론이 가능하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강연회입니다. 강연회, 이제 스피치라고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전문가가 초대되어서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강연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중에게 질의응답 시간을 주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호텔 연회에서는 국내외 저명한 사람을 초대한 무슨 박사 초청 강연회라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좀 주로 이제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세미나인데요. 세미나 가장 많이 쓰는 용어 같아요. 연회장에서 세미나는요, 일반적으로 주최자가 공개적으로 하는 세미나와 그 다음에 교육 목적을 띤 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공개 세미나는 인원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고 있고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발표자가 우월한 위치에서 지식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육 목적을 띤 세미나는 국내외 기업이나 기관에서 주로 이용되는 회의 형태로 그다음에 발표자와 참가자는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관계를 전제로 해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국내외 기업의 세미나는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왔어요. 이 제품을 누군가에게 알려서 이 제품의 소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국내외 기업 중에 이제 주로 이제 세미나 성격을 가지고 회의 형태를 하는 거죠. 자, 세미나 형태를 하면서 이제 커피 브레이크와 그다음에 오찬 이제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고, 그 사용 방법이 참가자들이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보러 이제 세미나, 호텔 연회장에서 진행되는 세미나 행사의 성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성격은 이제 보통 기업에서는 뭐 컨퍼런스 세미나보다는 큰 이 컨퍼런스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뭐 여러 그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정부나 또는 단체가 주로 주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세미나는 보통 이제 기업체에서 IT 기업이나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이런 세미나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죠. 그래서 모든 기업이나 특히 세미나가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 대상들을 담당자를 찾아서 이제 영업하는 것도 워크숍이 있어요. 워크숍, 세미나하고 좀 차이점이 워크숍인데요. 보통 워크숍은 전문 이제 그런 그 회의 진행에 가능한 보통 그
우리 이제 그 리조트를 주로 많이들 이용하는데요. 리조트 안에 이제 객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는 강연 그 회의 시설들이 갖추고 있거든요. 주로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그 워크숍 그쪽에서 진행도 하긴 합니다만, 원데이 하루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숙박을 겸하지 않고. 30에서 50명 정도의 인원이 특정 문제나 과제에 관한 새로운 지식, 기술, 통찰 방법 등을 서로 교환하여 교환하는 자리로서 참석자의 훈련에 목적을 둔 회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기업이나 기관이 자체 직원이나 대리점, 고객을 초대하는 경우와 대규모 회의나 총회의 일부로서 조직되는 회의 형태를 또 말하기도 하는데요. 주로 호텔 연사에 개최되는 이런 워크숍은 기업에서 기관이나 직원들 자체 교육을 시키거나 또는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하는 형태가 바로 이런 워크숍 형태로 진행됩니다. 워크숍은 이제 그룹핑으로 나눠지기도 하고요. 그룹으로 나누어서도 하고 또는 1박 2일 또는 2박 3일, 3박 4일까지도 진행하기도 합니다. 원데이도 가능합니다만 숙박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워크숍도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호텔 연회장에서 주요 고객 중에 하나가 또 워크숍 고객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화상회의인데요. 텔러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이쪽은 이제 전용 그 화상회의가 가능한 시설을 두고서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통신시설의 발달로 호텔 내에서도 화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화상회의가 가능한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PDR룸이라 해서 이렇게 이제 그 델리게이트 마이크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이런 그 화상 시설을 갖추고서 이제 진행되는데, 주로 화상회의에 이용되는 시스템으로는 이제 대형 TV, 요새는 이제 대형 TV, 그 다음에 송수신 마이크, 델리게이트 마이크와 휴대용 컴퓨터 등이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 이제 회의 유형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지금은 이제 회의 주최자별 분류인데요. 호텔에서 주말에는 결혼식이 주 고객이라면 이제 평일은 어떻게 돼요? 이런 회의를 주제로 하는 주최자를 주 고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회의가 많은 기업이나 회의가 많은 기관, 비영리 단체가 주요 이제 그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호텔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의를 주최자별로 분류하게 되면요, 각 분야별 협회와 학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와 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 있는데, 이 분야별 협회는 모든 분야마다 업종별로 또는 그 산업 업태별로요, 다 협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골판지만 취급하고 있는 그런 산업 분야는 골판지 협회가 있고요. 화장품을 취급하고 있으면 화장품 산업협회가 있고, 또 우리 외식업과 관련된 부분은요, 외식업 중앙회라고 하는 그런 큰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정기총회도 합니다만, 이런 회의를 뭐 이사회, 정기총회, 그다음에 학술대회 등등이 있고요. 특히 뭐 인문사회, 또 의학, IT 이쪽 분야의 학회 활동은요,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의학 분야의 학술대회는요, 새로운 어떤 의학에 대한 시술 발표 등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그 회의가 정말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쪽에는 이제 의학단체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정부, 기업, 비영리단체 등에는 하겠습니다. 자, 협회와 학회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각 분야별 이익을 대변하는 학회는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이사회로 대체를 하고 있고요. 대체로 세계적인 연맹을 갖고 있어서 세계 각국을 돌며 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호텔 내에서 각 협회는요, 주로 정기총회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각 학회는 학술대회를 봄, 가을로 춘추계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고, 정기총회를 겸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로 진행될 경우 학술대회와 정기총회는 보통 국제회의 기간 중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협회와 학회가 주 이제 고객. 자, 정부에서 진행되는 회의를 보게 되면요, 또 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별로 주체가 되어 세계적으로 연례가 이루어지고 있는 회의를 유치하여 진행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세계의원연맹, 세계의원총회라고 하겠죠. 예를 들면 또 아시아 태평양 노동부 장관회의, 뭐 G7 회의, 뭐 이런 것 등등 엄청난 겁니다. 자, 비영리 법인은요, 봉사단체와 종교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시민단체, 그 외에도 기타 단체가 이제 주축이 되고 있는데, 호텔 내에서 회의가 진행되는데요. 로터리 클럽이 세계 대회를 하거나, 세계 잼버리 대회나, 밝은 사회 국제 클럽, 세계 기독교 부흥 대회 등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에서 하는 회의를 보게 되면요. 예를 들면 기업이 지사장을 초대해서 지사장들 초대하는 경우에 이제 주로 개최되고, 예를 들면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는 전국 지점장 대회가 있어요. 지점장들을 초대해가지고 또 진행하는 행사인데 얼마나 많겠어요. 뭐 한 1000명, 수천 명이 들어가는 그런 이런 회의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국내 기업이 또 해외 대리점을 초대하여 주관하는 행사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국제회의 대회의 사례를 보겠는데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한국 이 땡땡관리협회인데요. 건강관리협회일 겁니다. 건강관리협회가 창립 40주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새로운 CI를 선포하고요. 국제학술대회를 같이 개최한 사례입니다. 창립 기념과 CI 선포식은 오찬을 겸한 형태로 진행되는데 오전 10시 반부터 11시 40분까지 그 다음에 본행사를 진행하였고 그 다음에 11시 40분부터 이제 오후 1시까지 오찬을 하였습니다. 이후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국제학술대회를 하였고요. 오후 5시부터 칵테일 리셉션을 끝으로 이제 종료한 사례인데요. 본행사는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이 참가하는 국제학술대회로 전체 일정 중에 하루분 샘플만 국문과 영문으로 소개하였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 여러분 자, 다음은 이제 그 국내 학술 대회 사례인데요. 본 사례로 소개되는 행사는요. 국내 의학 단체 중 대표적인 학회로 일반적인 그 호텔 연회장에서 진행되는 추계 학술 대회의 형태입니다. 추계 학술대가 있다면 결국은 이제 춘계 학술대도 있다는 것이죠. 학술대회 참가 인원은 800명 규모로 2박 3일 진행이 되었으며 학술대회 재원은 제약사의 전시 부수 사용료와 그 다음에 이제 참가자의 회의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제약사에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과 9개 분과로 나누어지는 학술대회를 할 수 있는 룸들이 제공이 되었고요. 205개의 이제 포스터 전시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외 500명 정도의 리셉션 할 수 있는 연회장 등등이 제공되었던 사례입니다. 굉장히 큰 행사죠. 이 행사도요. 자, 이렇게 국내 학술대회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이 25분 내에 회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또 국내 대회와 국제 대회 학술대회 사례를 설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또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그 회의 내용, 그 국제학술대회와 국제대회와 학술대회에 대한 내용 간략하게 정리하게 되면요. 호텔 연회에 개최되는 학술대회는요, 그 규모와 참가국에 따라서 국내 대회와 국제 대회로 구분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국내 학술대회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춘추계 학술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정기적으로 주최되는 미팅이라는 게 있고요. 컨벤션, 컨퍼런스, 컨그레스, 그다음에 포럼, 심포지움, 세미나 이 외에도 보게 되면 이제 워크샵이나 또는 스피치 강연회 등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국제대회는 통상 공인된 단체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주최하고요. 3개국 이상의 대표가 참석하는 회의를 이제 국제회의라고 말합니다. 회의 주제는 주로 이제 국가 간의 이해, 조정을 위한 교섭회의나 전문 분야의 이제 학술회의나 참가자 간의 우호 증진이 목적인 친선회의, 그 다음에 국제기구의 사업 결정을 위한 정기총회, 정기회의 등등 매우 다양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지금까지 이제 국제학술대회, 국내 대회, 이제 국제회의와 그다음에 이제 그 학술 대회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14주차 2강에서는 교재 16장에 해당하는 일반 행사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일반 행사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